한국 드라마에 속지 마세요. 이게 진짜 한국의 모습입니다. 한국 농촌이 처한 현실이라며 한국 농촌이 잘 사는지 중국 농촌이 잘 사는지 직접 비교해보라고 말하는 중국인의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민속촌의 모습인데 마치 한국 시골은 다 이런 식의 초가집이 즐비해 있다는 듯 악의적으로 짜깁기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배추나 호박을 비추며 중국에서는 가축용으로 쓰는 걸, 한국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이런 음식이나 먹는다며 비웃고 있었죠. 그러면서 해당 남성은 한국 드라마에 보면 시골집들이 다 단독주택이나 별장 같은 모습인데 그런 모습에 속지 말라며 이것이 바로 선진국 한국의 리얼한 농촌 풍경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는데요. 더욱 황당한 건 해당 영상이 56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중국인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겁니다. 영상 밑에 중국인들은 원시인이나 저런 곳에 살지 요즘에도 저런 데 산다고? 이게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맞는 거냐? 한국은 원래 서울만 벗어나도 저게 기본이야? 내 사는 집 화장실보다 형편없네 같은 댓글을 남기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악질적인 영상을 올리며 한국 폄하에 앞장서고 있는 중국 시골의 현실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곳의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 당국은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 중국의 시골 영상을 검열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사실 한국 시골의 현실이라는 이 영상 속 진짜 장소는 민속촌의 모습이죠. 전통 민속을 보존한다는 명목하에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유생활 양식이 남아있는 마을을 일부러 허물지 않고 남겨둔 곳인데요. 한국인들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중국인들이 밑에 충격적이라는 댓글을 달며 이 영상을 철석같이 믿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 농촌은 정말 이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례로 2년 전 중국에서 개봉돼 대응행을 기록했다가 돌연 상영이 금지된 영화가 한 편 있었는데요. 일루천옌이라는 작품으로 중국 농촌에 사는 가난한 노총각 그리고 장애가 있는 여성이 부부로 함께 살아가는 내용이 담긴 영화였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군분투 살아가려는 부부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상영 당시 많은 중국인들을 눈물짓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는 어느 날 갑자기 돌연 상영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고 퇴출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농촌의 지독한 가난, 지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고 여성을 사오는 관습 개발 때문에 집이 철거돼 흙바닥에 나앉게 되는 현실 등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즉 한마디로 말해 영화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아서 빈곤 퇴치를 주요 업적으로 삼는 공산당에 눈밖에 난 겁니다. 오죽하면 이 영화의 퇴출 당시 중국은 여러 매체를 통해 중국 농촌은 영화에서처럼 끔찍하지 않다, 개별적인 현상을 예술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기사를 뿌리며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발견됐죠.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이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농촌의 가난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할 정도라는데요. 영상을 보다시피 아직도 흙집을 직접 지어서 살아가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고 흙길이 펼쳐져 있는 오지 마을에서 힘겹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 부족도 심각해서 2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식수를 구하러 가고 물을 아끼기 위해 1년에 한 번 목욕할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을 견뎌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국 내 이런 오지마을에 사는 농촌 인구가 무려 2억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러니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 민속촌에 있는 초가집이 진짜 한국 농촌의 현실일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저 영상 말고도 한국의 농촌은 가난하다고 오해하도록 만드는 주장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영상들의 조회수가 한결같이 높다는 건데요. 왜 그런 걸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영상이 사실일 거라고 굳게 믿는 것도 있지만 설사 그것이 주작인 걸 알고 있다고 해도 선진국 한국도 사실은 별거 없네 식으로 위로받고자 하는 심리가 크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정부는 수십 년째 빈곤 퇴치를 선언하고 관련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심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도 허름한 빈민가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피를 뽑아 생계를 유지하는 시골 지역도 있을 정도입니다. 광둥성 재양시에 있는 양태오촌 역시 그중 한 곳이죠. 이곳 주민 수백 명은 오늘날까지도 생계를 위해 매혈을 직업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데요. 피를 많이 파는 사람의 경우 한 달에 10여 차례 피를 뽑아 파는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매혈의 기간이 오래되면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국 허난성 빈민촌인 월룽촌에서 체열을 하는 과정에서 에이즈에 집단 감염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대표적이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대다수의 농촌 지역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도시로 떠나고 있는데요. 이런 농민공 문제도 중국 사회 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민공들이 도시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2019년 기준 약 2천에서 3천 위안 수준으로 이 정도로는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들어 지하방이나 텐트, 심지어 맨홀에 사는 이들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람답게 살기에는 그야말로 턱도 없는 금액이지만 시골에서 월 수백 위안 정도밖에 못 벌며 굶어 죽느니 차라리 힘들더라도 도시에서 살며 생명줄을 이어나가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약 2억 8,100만여 명의 농민공들이 도시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 심각한 사실은 중국 당국이 빈부격차를 해결한다며 2021년 드디어 전국민 탈빈곤에 성공했다며 자축했지만 이는 한낱 허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중국이 어떻게 탈빈곤에 성공했는지 들여다보니 지난 몇 년간 중국 정부는 기껏해야 농가에 가축을 무상 공급하거나 농촌 일자리를 급조하는 등의 임시 방편으로 빈곤층 소득 통계를 왜곡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지급한 공짜 가축이나 제로 금리 대출로 많은 농민들의 씀씀이가 커졌는데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할 돈벌이 수단은 마땅치 않은 문제들이 속출하고 말았죠.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병원 치료를 받는 바람에 오히려 빚이 생겨버리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즉 중국 정부의 이런 대책들은 지속 불가능한 일시적 대책일 뿐이라 한계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부 중국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탈빈곤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든 빈곤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며 눈 가리고 아웅식의 낙관적인 전망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죠. 하지만 많은 중국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명목상 가난에서 벗어났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상황이 이러니 점점 현실을 깨닫는 이들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한쪽에선 가짜 영상을 퍼나르며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 한편 다른 한쪽에선 실제 한국 농촌의 실상을 알리는 영상들을 업로드하며 현실을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1990년까지 이어진 새마을 운동으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끌었죠. 이때 전국적인 생활 환경 및 국민 위생 개선, 농로 등의 인프라 구축이 됐고 한국 농촌에서 초가집은 이 시기에 거의 사라졌는데요. 실제로 중국인이 올린 실제 한국 농촌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실까요? 비록 시골 마을이지만 매달 수입은 중국에 비할 바 없이 높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한국 시골의 복지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차가 있어서 병원에 가기도 쉽고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밑에 중국 네티즌들도 다양한 댓글을 남기고 있었는데요. 최소한 중국 농촌보다 훨씬 깨끗하다. 거긴 아스팔트 길이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여긴 흙길입니다. 선진국 특, 농촌도 환경이 깨끗하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여긴 도시에도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한편 오늘도 빈곤을 퇴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빈곤을 은폐하고 있는 것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중국. 중국 정부가 애쓰고 있지만 5억이 넘는 빈곤층 문제를 뿌리 뽑기란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중국은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네요.